갑자기 생성된 고온 토네이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화상 피해를 입었다. 30분이 채 되지도 않은 시간에 도시의 주거지들이 토네이도의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현재 일본의 대도시 한복판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원인으로 인해 초고온의 온도에서 생성되는 열폭풍 대형 토네이도가 생성되며 수백 채의 주택을 완전히 분쇄시켜 파손시키는 것은 물론 길거리를 도보 중이던 수천 명에 달하는 일본인들이 공중에서 분해된 파손물들에 단체로 타격 피해를 입거나 실체가 보이지 않는 열폭풍 토네이도에 전신이 심각한 화상 피해를 입는 초대형 재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 상황이 심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일본 기상청의 관측 사상 단 한 번도 이러한 고온 열폭풍 토네이도가 생성된 전력이 없어 일본 재해 정보기관조차 현재의 고온 토네이도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전혀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심지어 대도시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자신들마저 고온 열폭풍에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해 다른 외곽 지역의 도심지로 근무지를 이탈하면서까지 도망을 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욱 경악스러운 사실은 수천 명에 달하는 피해 인원들이 열폭풍 토네이도에 화상 피해를 입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기상청과 재해본부는 해당 사고 소식과 피해 사실을 보도하는 방송국들을 압박해 해당 사고 사실에 대해 많은 수의 일본인들이 전혀 파악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이며, 결국 이로 인해 토네이도에 흥미를 느낀 일본인들이 고온의 온도라는 것은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토네이도를 구경하기 위해 근처에 접근했다 약 90여 명 이상이 현장에서 그대로 목숨을 잃는 황당스러운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지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7일 일본 대도시 중 하나인 혼슈 중앙부에 위치한 기후현의 외곽마을 지역에서는 눈에 보일 정도의 규모로 관측되는 초대형 고온 열폭풍 토네이도가 최초로 관측되며, 발생 지역의 거주마을 자체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리는 피해와 함께 고온에 달하는 열폭풍에 도보 주민들이 화상을 입는 상상 초월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의 재해 상황을 긴급히 속보로 전한 도쿄구 다이치TV의 피해 현장 보도에 따르면, 현재 기후현 외곽 마을 지역인 타이도 마을의 중심부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초대형 토네이도가 발생해 현재 발생 시각으로부터 3시간이 지난 상황이지만 인근 일대 10km까지 피해를 주며 소멸되지 않고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시작되고 있다. 현재까지 토네이도에 붕괴되거나 파손되어버린 주택의 단순 개수로만 보아도 최소 60여 채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는 주거지 소멸 직전의 피해 상황이며, 공중에서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붕괴 잔해들의 마을 거주민 최소 수백여 명 이상이 머리 쪽에 상당한 타격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해당 주거지역은 현재 지자체에 의해 1급 피난령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금까지 내륙 지역에서 발생되어 온 토네이도 피해와 완전히 차별되는 부분은 지역형 기상관측센터에 의해 토네이도의 면적과 생성 원인을 1차적으로 분석한 결과 해당 토네이도가 화산악지대에서 생성된 것으로 보이는 최소 60도 이상의 고온 열폭풍을 포함한 토네이도로 급속 생성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화상 피해에 의한 피해 인원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대형 피해 상황으로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1급 피난 명령을 받고 거주 지역을 이탈한 지역 주민은 현재 약 1,200여 명으로 실시간 파악되고 있는 상황이며, 기후현 중앙지자체는 토네이도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대형 구조물들을 자체적으로 철거시키거나 모래자루를 이용하는 등 신속한 재해방지 작업을 시작한 상황이나 토네이도의 예측 방향이 완전히 빗나갈 가능성도 있어 피해 규모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라며, 엄청난 크기로 발달해버린 초대형 고온열폭풍 토네이도에 1급 피난 명령이 내려진 현장 상황을 다각도로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해당 토네이도를 관측하기 위한 수백여 명에 달하는 토네이도 관측 모임 인원들이 단순 인터넷상의 제보만을 듣고 고온의 온도라는 것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채 매우 근접한 거리에서 토네이도 관측 시도를 하다 단 30분 만에 수백여 명에 달하는 인원들이 온몸에 화상 피해를 입는 최악의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졌다는 사실인데요. 실제 토네이도 관측 모임에 속해 있었으나 가까스로 생존한 일본인의 인터뷰에 따르면 관측하기 매우 힘들다는 것으로 알려진 초대형 규모의 토네이도가 생성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일본 내륙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토네이도 관측 모임 인원 400명이 단순 인터넷상의 생성 지역 제보 소식만을 듣고 아무런 위험 부담을 가지지 않은 채 토네이도와 매우 근접한 거리에 접근했다가 한순간에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피부와 안구들이 고온의 열폭풍에 심각한 화상 피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사고 지역에 쓰러진 인원들을 옮기려다 추가적인 화상 피해 인원마저 발생했다는 상당히 충격적인 제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모임의 일본인은 일본에서 단 한 번도 피부에 화상 피해를 입힐 만큼의 온도를 보유한 토네이도가 생성된 적은 없어 강풍에 의한 단순 타격 피해만을 생각하다 발생되어버린 대참사와 같은 재난 상황이라는 발언과 함께 외 공식 보도국들에서는 토네이도의 사고 소식을 숨기는 것과 더불어 고온의 온도라는 것마저
일본에서마저 보도되고 있지 않은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울분 섞인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토네이도 피해를 입을 당시 어느 정도 규격거리를 유지한 탓에 최소의 화상 피해를 입고 생존한 또 다른 일본인들은 보기 힘든 토네이도를 관측하기 위해 도보를 이용해 가까이 접근하던 도중 피부에 닿는 강한 풍속의 바람이 갑자기 피부가 견디기 힘들 정도로 급속도로 뜨거워져 수백 명의 관측 모임 인원들이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해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려 꼼짝없이 집단 화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는 상당히 패닉에 빠진 듯한 추가 인터뷰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고 소식에 대한 긴급한 속보를 내보냈어야 할 기후현 중앙방송국은 더욱 충격적인 일본 정부의 압박 사실을 폭로하며 자신들 때문에 수백 명이 고온의 화상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는 다소 황당스러운 해명 발표회를 진행해 무정부 상태의 일본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었는데요. 기후현 중앙방송국의 상위 관계자의 해명 보고에 따르면 기후현의 마을 지역에서 급속도로 생성된 토네이도는 해당 발생 시점부터 인근 화산지대의 지형 때문에 고온의 온도를 보유한 매우 위험한 대형 열폭풍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나 최초 사고 보도의 피해 상황이 상당히 지연되어 신속한 보도를 계획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중앙재난본부는 대형 방송국들의 열폭풍 토네이도에 대한 생성 원인과 피해 사실을 약 7일의 시간 동안 강제적으로 은폐하라는 압박적인 강제 조건을 받았다는 충격적인 폭로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방송국의 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재난부서는 만약 은폐 제안을 거절한다면 주요 보도국들을 공식 거짓 보도국으로 지정하고 모든 재정적 지원을 포함해 방송에 대한 권한마저 전부 박탈시키겠다는 압박적인 발언을 지속적으로 문서화해 전달했다며 수백 명의 화상 피해 사실에 대해 책임져야 될 사람은 바로 일본 중앙재난본부라는 폭로를 연쇄적으로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일본 기상청 소속의 기상학 연구교수는 이번 토네이도 피해로 인해 일본의 전체적인 대기의 흐름과 주요 화산지대들의 심각한 변화가 시작되었다며 이제부터의 일본 재난 상황은 더 이상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재난 시대로 돌입하고 말았다는 경고의 발표회를 진행하며 당장 내일이라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재난 상황에 일본 전체 면적 자체가 끝장날 수 있다는 충격적인 발언 또한 공식적으로 보도했는데요. 일본 기상청 소속의 대기 흐름 연구교수인 타츠오 연구교수의 발언에 따르면 토네이도가 발생된 지점의 온도가 최초 발생 시점 순간적으로 최소 70도까지 치솟는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순간적인 급속 고온의 대기류 현상까지 나타났다는 분석 발표와 함께 고온의 대기류에 화상 피해를 입은 인원들은 단순 화상 피해가 아니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가 제대로 복구되지 않는 괴현상마저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츠오 교수는 이러한 대기류의 영향이 기후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동시다발적으로 다른 지역에까지 나타날 수 있는 최초의 원인을 제공한 상태이기에 이미 수백 채의 거주 주택이 강한 풍속에 분쇄화돼 버린 피해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수천 채가 될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 주요 대도시의 빌딩마저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는 발언을 추가적으로 전했습니다. 또한 일본 기상청 정식 연구단체인 NNW는 토네이도가 발생되고 난 직후 사고 발생 지역의 지자체는 해당 거주지 주민들에게 마을 확성기를 통해 제1급 피난령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거대 보도국들이 이러한 피해 사실을 발생 즉시 전혀 알리지 않고 지연 보도로 내보낸 것 자체가 일본 중앙재난본부의 압박과는 무관하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는 피해 규모라는 비판적인 발언 또한 매우 강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NNW는 일본의 피난 규정 레벨의 단계조차 이제는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되는 재해 상황이 이미 시작되어 버렸다며 전 세계에서 자연재해에 제일 취약한 나라가 일본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추가 연구자료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 소식을 들은 일본인들은 살면서 단 한 번도 토네이도를 직접 겪어보지 못했다며 한국으로 도망가기 위한 비행기는 운행이 가능한 상황이냐는 황당한 여론과 함께 단체로 집단 패닉 상태를 보여주며 일본을 도피하려는 듯한 어처구니없는 모습과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눈으로 보는 것에는 온도조차 파악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요소를 가진 토네이도 피해로 보인다. 일본 땅에는 왜 자꾸 이런 피해가 생기는 것이지? 모든 일본인들이 피해를 입어야만 재난 피해가 멈출 것처럼 느껴진다. 이제부터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는 행동은 그저 멍청한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재난 피해가 시작되는 일본에서 누가 거주할 수 있겠는가? 난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한국으로 떠나고 싶을 지경이다. 고온의 토네이도를 이용해 강한 풍속을 견딜 수 있는 시스템만 제작한다면 전 세계에서 최초로 토네이도를 제어하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러한 사고 소식을 알리지 않고 아무런 죄가 없는 수백 명의 화상 피해 인원들이 생긴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을 것 같다라며 연속적으로 발생되는 일본의 자연재해에 넋이 나가버린 집단 패닉 반응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 일본에서는 더 이상의 전문 분석기관과 연구기관조차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새로운 자연재해 상황이 시작되며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어온 지진의 피해는 현재 발생되는 신종 자연재해 피해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심각한 재난 상황이 이미 시작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진심으로 고개 숙이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